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한홍 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세대 교수님이신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이라는 책에서 한 구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 내가 왜 세상을 왜곡하는지, 그 다음에 원시인의 뇌로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는 글이긴 한데,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만성 통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간인데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700페이지 분량 정도 되기 때문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읽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책 내용이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책 두께에 압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차근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뇌가 어떤 왜곡을 하는지, 그 다음에 뇌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두컴컴한 두개골 안에 홀로 앉아있는 뇌의 입장에서는 바깥 세상의 사물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해내는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뇌의 인지작용은 세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도록 세상을 적절히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뇌의 핵심 기능, 세상을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똑똑하며 척도로 생각하는 지능 역시 핵심은 왜곡이다. 나는 뇌의 핵심 기능이 세상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는 착각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지능을 가장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진정한 인공지능이라면 오히려 착시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하고 소통에서 오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착시와 오해의 능력이 강한 인공지능으로 가는 핵심이다. 착시를 뇌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류로 보는 관점은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를 반영한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왜곡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는 내가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여러가지 감각 정보에 나름의 의미 부여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의미 부여가 언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스토리텔링이며, 이것이 뇌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작용의 핵심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실체가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실체다. 몸의 움직임이나 뇌의 작동 방식 등은 모든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의 뇌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감각 정보에 대해 나름의 추론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감정과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며 나아가 몸의 여러 움직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것이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다. 인간의 뇌는 지난 200만 년간 진화하면서 환경에 잘 적응하여 별 문제 없이 작동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뇌의 작동 방식이 생존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잦아졌다. 오늘날의 사회 구조와 삶의 방식에 잘 부합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한 부적합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감정 조절 장애와 만성 통증과 같은 증상들이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감정 조절의 문제를 겪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어디 한 군데 아프지 않은 멀쩡한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다. 당신만 불안하고 화나거나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만 여기저기가 아픈 것도 아니다. 이는 전 세계 현대인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인류는 약 200만 년 전부터 3만 5천 년 전까지 천천히 진화해 왔다. 이 시기에 인간 삶의 방식은 유전적 변화에 주로 의존했다. 제레드 다이몬드는 인류의 생존 방식이 3만 5천 년 전부터 비약적으로 달라졌다면서 이를 대약진이라고 표현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대약진의 시기부터 유전적 진화가 아니라 문화나 기술의 진보를 기반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현대인의 생물학적 구조는 기본적으로 3만 5천 년 전의 크로마뇽인과 유사하다. 다이아몬드는 지금 우리가 3만 5천 년 전에 크로마뇽인을 만난다면 비행기 조종수를 가르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문화적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인 지능이나 언어 능력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뇌의 구조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 구석기 시대 원시인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현대인이 원시인의 뇌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위기 상황에 대한 반응 방식에서 일어난다. 뇌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온몸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체제로 돌입한다. 원시인이 사냥 가던 도중에 멧돼지를 만났다고 가정해보자. 멧돼지 몇 마리가 갑자기 공격해 오면 원시인의 뇌는 이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순식간에 자신의 몸을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한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우선 필요한 것은 근육의 힘이기 때문에 심박수를 올려서 근육세포에 더 많은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한다. 또 어깨 근육, 목 근육, 안면 근육, 특히 이를 악물 때 사용하는 턱 근육 등 일련의 근육들을 수축시킨다. 평소 뇌는 소화기관에 많은 에너지를 보낸다. 위기 상황에서는 소화기관에 보낼 에너지까지 끌어와서 근육으로 집중시키고 소화기능은 저하시킨다. 또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일단 시급한 멧돼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뇌는 면역 기능도 급격히 떨어뜨린다. 이것이 전형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다. 아울러 전전두피질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도 급격히 저하된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전전두피질의 인지 기능은 평화로운 시기에나 필요한 것이다. 눈앞에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는 본능적이고 직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전전두피질의 중심의 신경망보다는 편도체 중심의 신경망에 더 많이 의존한다. 편도체는 위기 상황이 되면 일단 두려움과 공포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러한 감정이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두려움과 공포가 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흔히 분노나 공격 성향으로 표출된다. 내면의 불안감을 외부에 대한 공격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이러한 감정을 우리는 분노라고 부른다. 그러니 분노는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수렵 채집이 중요한 생존 방식이었던 원시시대의 이러한 뇌의 작동 방식은 매우 합리적이었다. 원시인이 맞닥뜨리는 위협은 대개 근육의 힘을 통해서 싸우든지 도망치든지 해야 해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인에게서 생존의 위협을 가하는 문제들은 근육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 취업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 혹은 중요한 프로젝트 결과 발표를 앞둔 직장인에게서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소화기능, 면역기능, 인지능력을 저하시키며 어깨, 목, 얼굴, 혀 근육 등을 수축시키는 스트레스 반응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될 뿐이다. 현대인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중요한 문제들은 전전두피질 중심의 신경망을 사용해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뇌는 위기라고 판단하여 편도체 중심의 신경망을 통해 감각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대인의 뇌는 각자 삶의 중요한 순간, 즉 대학 진학을 위한 수능을 비롯해 취업 면접이나 프로젝트 발표 등을 앞두고 있을 때 원시인이 멧돼지와 맞닥뜨렸을 때와 같은 반응을 한다. 시험을 잘 보거나 면접을 잘 치르려면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해서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오히려 편도체를 활성화해서 몸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심박수를 높이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며 집중력과 문제 해결력은 저하시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근육으로 해결되는 비상사태가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 뇌는 아직 모른다. 이러한 원시인의 뇌를 가진 채 현대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잘 이해하고 조절해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야만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마음 근력 훈련에 대한 어떤 목표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기본적인 뇌의 작동 방식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인지를 해보신다면 아직까지도 현대인들이 원시인의 뇌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뇌의 앞부분에 있는 전전두피질을 사용해야 되긴 하나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전전두피질을 사용하지 못하고 편도체를 사용함으로써 스트레스 반응을 계속해서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직관적으로 대응을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만성 통증과 스트레스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을 간단하게 뇌의 구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더 뒤에 많은데요. 제가 나중에 조금씩 더 좋은 구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